전번 시간 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할게. 시료 편차 S는 편차 제곱합이라는 변동을 뭘로 나눴다? 자유도. 에이, 자유도가 뭐고? 손의 개수. 그냥 초간단으로 우리 정의하는 거야, 그제? 그렇다면 이놈은 어떻게 된다? 변동 S를 자유도 N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시료 편차는 소문자, 편차 제곱합이라는 변동은 대문자.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놈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사용을 한다? 편차의 추정치로 사용을 한다. 편차의 추정치.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형성이 되는데 모집단이죠. 모집단은 서로 틀린 개체들이 몇 개가 집합을 한다. 무한개가 집합을 하는 거예요. 당근 여기에 무한개 x들의 평균은 뮤가 되는 거고 분산 x는 어떻게? 시그마 제곱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료를 몇 개를 끄집어낸다. 스몰 n개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절대 n은 뭐가 될 수 없다. 무한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량이니까. 이때 시행을 몇 번을 한다? 무한번의 시행을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편차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차인데 였다가 제곱 달면 뭐야? 분산이다 그 얘기야. 두 번째 편차 제곱 분산. 그러다 보면 어떻게? K번째 분산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통계량들은 아무리 동일한 크기의 시료를 뽑더라도 그 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분산이라는 놈은 시료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분산은 자유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하나의 함수값입니다. 자,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놈이 지금 몇 개 집합을 하는 상황이 돼요? 요건 무한계입니다. 무한계의 분산이 집합을 하다 보면 분산의 평균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기대가라는 놈은 무한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료 분산이라는 놈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값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통계량이다?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성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불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량이 모수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성질 그랬죠. 그래서 통계량의 기대가가 뭐다? 모수다. 자, 이 S제곱이 무한계가 집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분산값이 있다 그 얘기야. n-1분의 2 곱하기 시그마 4승이라는 분산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S제곱의 분포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S제곱의 분포는 자, S제곱이라는 시료 분산이 몇 개가 집합을 한다? 무한개. 분산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취할 수 없어요. 0. 그렇다면은 이러한 좌우 비대칭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우리 뭐라 그러면 돼요? S제곱에 기대가인데 이놈이 뭐다?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량 S제곱이라는 놈은 시그마 제곱값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는 성질이 있다. 아, 불편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편, 통계량. 근데 편차가 어떻게 정의되게 돼 있다? S제곱의 편차라는 얘기죠.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1분의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라는 편차값을 갖게 돼요. 중심은 뭐에 의해서 정의되고 모수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정의되고 편차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모수값과 n-1이 뭐죠? 자유도죠. 그죠? 자유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분포가 시려분산 S제곱의 분포라면은 S의 분포는 바로 여기다가 뭐를 씌우면 돼요? 제곱 떨기려면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뭐가 돼버린다 이놈은? S1 얘는 S2 얘는 SK 서로 틀린 편차가 몇 개가 집합을 하게 된다? 무한개. 그러면 당근 서로 틀린 편차가 무한개가 있으니까 S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기분 같아서는 딱 시그마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야. C4 시그마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4 시그마. 그러면 편차는 C5라는 계수값으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여기서 단 C4 제곱 플러스 C5 제곱이라는 놈은 어떻게 1, 2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C4 값이라는 놈을 한번 살펴봅시다. C4는 우리 수치표로 한번 넘어가 봐요. 긴 수치표 첫 장 한 장을 남겨봐요. 수치표를 한 장을 남겨.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4페이지에 뭐가 있다? 관리도용 계수표라는 게 있어. 맞지? 자, 관리도용 계수표에서 보면은 세로축이 뭐예요? n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가로축은 어떻게? A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우측값이 어디까지 나가요? C4까지 나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C4라는 값은 어떻게? 요 시료 크기가 몇 개느냐에 의해서 정의되는 하나의 개수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개수값인데 C4 값을 보니까 뭐보다 적어. 1보다 큰 놈이 하나도 없어. 아, 다시 한번 C4라는 값은 군 크기 NA에서 정의되는 개수값으로서 1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료 크기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1이 되는 값입니다. 자, 여기서 C4라는 값이 어떻게 만약에 이놈을 갖다가 n을 얼마를 취했다? 몇 개씩? 4개씩 취하는 경우라면 C4 값이 얼마가 나와요? 0.921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0.921. 그렇다면은 C4 시그마라는 놈은 뭐보다는 적은 값이다? 시그마보다는 적은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갖다가 고스란히 쓰면 이 얘기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S의 기대가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가 안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S의 기대가는 뭐보다 적다? 시그마보다는 작다. 깨끗이 게임 끝났네.
통계량의 중심이 뭐가 아니다. 모수가 아닙니다. 모수 시그마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S는 뭐가 아니다. 불편 통계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나타나는 S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정의한다면, S의 중심이라고 정의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시그마라는 값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값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만큼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어스, 치우침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돼요. 치우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불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통계량 S라는 놈이 모수 시그마 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대가 S라는 놈은 시그마보다는 어떻게 작은 쪽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을 갖다가 뭘로 정의를 한 거예요? C4 시그마로 정의를 한 겁니다. C4 시그마. 오케이? 예. 그러면 이때의 편차는 어떻게 정의된다? C5라는 계수값으로 정의를 한 거죠. C4제곱 플러스 C5제곱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5라는 놈은 루트 1-C4의 제곱으로 정의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C4 값이 증가하면은 증가할수록 C5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C4제곱 플러스 C5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편차 S가 갖는 분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S라는 놈을 갖다가 뭘로 사용하기는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시그마 추정치다, 이게 좀 껄쩍지근한 거죠. 요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C4 값을 얼른 남기면 돼요. 이렇게 남기면 되죠. 시그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시그마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대가 속 안으로 갔다가 어떻게 상수값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시그마 이꼴 어떻게 C4분의 S의 기대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시그마 추정치의 기대가는 어떻게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죠. 모수 추정치의 기대가는 뭐다? 모수다. 결국은 어떻게 시그마의 추정치는 양변에서 뭐를 갖다 제거시킨다면은 기대가를 제거시켜도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매 시그마의 추정치로 편차 S를 사용하려면 이놈을 뭘로 나눠야 된다? 계수 C4로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저기서 볼 때 n 이꼴 4인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 C4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0.921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n을 4를 끄집어내는 상황이라면 시그마 추정치는 어떻게? 0.921분의 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0.921 대충 얼마로 본다면 왜? 90% 이상은 우리 뭘로 보기로 했으니까 100%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죠? 눈 찌 감고 0.921 값 뭘로 보면 돼요? 1로 보면 되죠? 에라 그럼 대충 이거 뭐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 측면에서 0.91을 정말 1로 볼 거냐 그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0.91이 1이다 그러면 지금 예 그러지만 머릿속 한 구석으로는 어떻게 아이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0.91이 어떻게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얼라 지랄들 하고 있네. 0.91이면 0.5보다 크고 막 1이지. 또 낫겠어 또. 0.9 이상이면 뭐다? 1이다. 맞지? 자, n이 6인 경우 C4 값 찾아봐. 0.9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에이, 그러면 이거 1로 볼 수 있어? 95%면 100%로 보시겠다. 그런데 90%는 못 보시겠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따라서 어떻게 n이 얼마 이상이라면 6인 경우라면은 그죠? 시그마 추정치로 어떻게 C4분의 S가 되는데 이놈을 대충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관점은 이겁니다. 0.91도 1로 본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n이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 어찌 됐든 간에 시료 크기에 n은 몇 개가 있어야만 적어도 시료를 끄집어내는데 n이 몇 개 이상은 끄집어내야만 4개 이상은 끄집어내야만 여기서 구한 편차 S를 뭘로 사용할 수 있다? 시그마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0.91을 1로 보려니까 여러분들 찝찝하잖아.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통계학에서는 뭐예요? 95%죠. 그렇다면은 시력 크기는 최소한 그럼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6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은 현실적 시력 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무상에서 시료 한 4-5개 끄집어내서 어떻게 평균이 어쩌고 편차가 어쩌고 도둑놈이죠. 최소한 그럼 몇 개 이상은 6개 이상은 끄집어내놓고 어떻게 평균이 어떻고 편차가 어떻고 그러한 얘기를 해야지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불편성이 없구나. 그러니 정밀도에 대한 측도로 갖다가 어떻게 편차를 얘기를 하겠냐고요. 불편성도 없구만.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놈을 정밀도에 대한 대표적 측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에이? 자, 이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료 편차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애금에 죽었다. i는 1에서부터 스몰 n까지 xi-x바의 제곱. 글자 그대로 편차 제곱의 합이죠. 편차 제곱합이라는 놈이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네 집 똥개 이름이 아니다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편차 제곱합 어떻게 쫄라리 구해갖고 뭘로 나눠요? 자유도로 나눠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워야 돼. 그래야지 편차가 나오는 거야. 정밀도에 대한 측도로 갖다가 편차를 사용하려니까 너무나 구하는데 어떻게 힘이 든 겁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편차 대신 삼포에 대한 척도로 뭐를 사용했느냐? 이놈을 사용했습니다. 범위. 레인지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범위를 R이라고 놓습니다. 머리 글자 R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한다? 맥스에서 마이너스 민을 뺍니다. 그러니까 맥스라는 얘기는 데이터 스몰 n개 중에 어떻게 최대값 x 미니멈이라는 얘기니까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데이터에 어떻게 데이터 n개 최대 폭이라는 얘기니까 하나에 어떻게 3포라는 얘기네요. 그쵸? 어차피 차이값이니까 어떻게 정밀도의 측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범위 R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편차의 추정치를 구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에 대한 추정치로 갖다가 스몰 d2분의 R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스몰 d2분의 R바 R바니까 R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유한계수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단 R바는 뭐가 된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에라 대충 한 K개 있다고 치자. 단 여기서 K는 뭐는 아니다. 무한대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알려면 분명히 어떻게 범위 R의 분포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위 R의 분포. 모집단의 편차가 시그마로 정의되는 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시료를 끄집어냅니다. N은 몇 개씩을 끄집어냈다? 4개씩. 자, 서로 틀린 범위값이 형성이 되겠죠. 이거를 몇 번 시행을 한다? 무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무한계의 R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무한계의 평균을 뭐라 그러기로 했으니까 R의 기대가라고 정의하면 되죠. 에? 무한계의 R들이 어떻게 집합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스몰 d2와 스몰 d3로서 정의되어지는 어떻게 계수값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수치표에서 보면은 스몰 d2 값과 스몰 d3 값이 있습니다. n이 증가할수록 스몰 d2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죠. n이 증가하면은 스몰 d3 값은 어떻게 되나? 점점 감소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 어이, 편차를 정의하는 계수값이죠. 통계량이라는 자체는 시료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편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겨. 자, 여기를 FR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라는 거다?
편차가 어떻게 정의된다? small d3라는 값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mall d3. 그러니까 범위 R은 D2 시그마 값을 중심으로 편차가 어떻게 D3 시그마라는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대가 R이 뭐라면 D2 시그마라면은 이놈을 갖다가 시그마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D2 남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게 뭘로 처리되는 놈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R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R을 뭘로 나누면 된다? 스몰 d2라는 개수값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시그마의 추정치로 사용을 합니다. R이 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 얘보다는 한참 편하지. 시그마의 추정 방법은 S를 C4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R을 구해서 R을 뭘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스몰 D2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더 정밀도가 높아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아닙니다. 똑같아요? 틀려요. 얘는 몇 개가 집합을 한다? 얘는 몇 개 집합한다? 예를 들어서 K는 한 어느 정도다? 한 20개? N은 몇 개? 뭐 한 5개? 아, 여기에 X들이 몇 개가 있는데 5개 있는데 그까짓 거 5개에서 범위 어떻게 껌값이지, 그제? 너 이제 5분 있다가 아웃이다. 에? 서로 틀린 R이 몇 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유한개수가 형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무한계의 평균은 기대가로 정의하지만 유한계수의 평균은 바로 처리하죠. R바는 어떻게 된다? R1 플러스 R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RK까지를 갖다가 K로 나누면 된다 그 얘기야. 단 K라는 놈은 뭐가 아니다. 무한계가 아니니까 바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그마의 추정치를 갖다가 D2분의 R바를 쓴다. 아, 이거는 어디서 나온 식일까요? 여기서 나온 식입니다. R바의 기대가가 바로 뭐다? 어쭈구리? R의 기대가도 뭐예요? D2 시그마라면은 R의 평균의 기대가도 뭐다? D2 시그마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 이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갖다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R바의 기대가는 R바는 분명히 어떻게 된 거다? R1 플러스 R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나갔다? RK. 자, 상수 K는 기대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K분의 1, 그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대가의 법칙상 괄호가 풀릴 수 있어요. R1의 기대가, R2의 기대가, RK의 기대가 괄호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R이든지 R들의 기대가는 뭐라고요? R의 기대가는 D2 시그마로 정의되거든요. D2 시그마가 몇 개가 걸린다? 당근 어떻게 된다? KD2 시그마가 되겠죠? D2 시그마라는 놈이 K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서로 틀린 알바가 여기에 몇 개가 집합을 한다? 예, 무한개가 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에이? 서로 틀린 R이 몇 개가 집합을 하는 거예요? 무한개가 집합을 할 때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 서로 틀린 알바라는 놈이 몇 개가 집합을 한다? 기대가라는 얘기니까 무한개가 집합을 할 때의 평균이죠. 무한개가 집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알바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죠? 에이? 알바가 몇 개 모여 있어야 돼? 무한개가 있어야지 평균값. 그지? 기대가는 무한개의 평균이라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알바가 무한개가 집합할 때 나타나는 알바들의 평균이나 R이라는 놈이 무한개가 집합할 때 나타나는 R의 평균이나 평균은 D2 시그마로 같은 분포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같은 분포예요. 그죠? 단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정의가 돼요. 루트 K분의 DR 여러분들 요거 가르쳐 줬습니다. 잘 봐요. X바의 기대가는 뮤입니다. 그죠? 틀림없이 어떻게? X의 기대가는 뭐예요? 뮤예요. 그죠? 맞지? R의 기대가가 뭐라면? 오케이?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X들의 평균입니다. 그죠? X들의 평균. X바라는 놈은 X가 몇 개? 스몰 n개 존재하는 거예요. 유한개의 평균이니까. 그죠? 자, 요 n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평균의 분산은 개수만큼으로 분산값이 나뉘켜진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슬그머니 이제 어떻게?
VR이 뭐라면 D3 시그마에 어떻게 제곱이 되겠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 상태니까. 당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요때의 알바는 R이 몇 개? K개입니다. 개수만큼으로는 안 익힌다니까요. 이거죠, 그죠? D알바는 뭐가 된다? 루트 V알바 맞죠? 갖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뭐가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치? 끝났네. 한 번 더 하자. A, S의 기대가가 뭐예요? C4 시그마. 오케이? S바의 기대가는 뭐야 그러면은? C4 시그마 주부야. S의 분산은 어떻게 돼야? C5 시그마의 제곱. S바는 어떻게 구한 값이다? S1, S2 그래갖고 어디까지 갔다? SK까지 갔어요. K, 단위 때의 K는 무한대 아니에요. 그죠? 끝났네. 무엇이냐? K분의 개수만큼으로는 안 익히게 되겠죠? 에라, DS바는 뭐다 그러면은 루트 K분의 S의 분산보다는 S바의 분산이 K배가 줄어들게 되니까 분산값이 어떻게 더 작아지네요. 작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나? 정밀도가 높다.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유효성이 높은 통계량이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결판 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시그마의 추정치로 우리 뭐를 쓸 수가 있다? D2분의 R을 쓰는 방법도 있고 스몰 D2분의 뭐를 쓰는 방법도 있다. R 바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혹은 어떻게? C4분의 S를 쓰는 방법도 있고 C4분의 S 바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이놈을 많이 사용하겠죠. 편차 추정치로. 얘네들보다 얘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 딱 이거요. 루트 K배가 편차가 줄죠? 이쪽은 분명히 어떻게? 유효성이 높은 통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번 시간에 유효성 뭐라고 그랬죠? 정밀도라고 그랬죠. 그죠? 통계량은 어떠한 통계량을 사용한다? 불편성이 확보된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불편성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량이 모수값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는 성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수값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단 불편성이 확보된 통계량이라면은 유효성이 높은 통계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지. 유효성은 바로 뭐예요? 요만큼 움직이는 거와 이만큼 움직이는 거라면 유효성이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높은 거야.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효성은 높은 통계량이 된다.
자, 그러면 모수 추정치에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네. 첫 번째 불편성, 두 번째 유효성, 세 번째 일치성, 네 번째 충분성.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 강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뇌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힘들어져. 오케이? 에이? 근데 와들 그렇게 전부 다들 오늘 까닥거리고 앉았어? 전부 다 그냥 눈들이 그냥 맛이 가갖고 어떻게 헬렐렐레 하고 있어요? 변동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동계수는 상대적인 편차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CV라고 얘기를 해서 뮤분의 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시그마가 뭘로 CV라는 값으로 어떻게 수치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차가 수치 변환이 됐으니까 CV도 뭐예요? 편차죠? 근데 분모가 뭐예요? 뮤입니다. 아이고 매 평균 대비 편차. 평균은 바로 뭐예요? 데이터의 어떤 크기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죠. 그죠? 야, 평균이 얼마다? 이 집단의 평균이 65kg이다. 크기잖아. 평균이 35kg인 집단하고 65kg인 집단하고 틀리잖아. 이 바로 평균 대비 편차. 결국은 편차를 구하는데 데이터의 어떻게 크기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상대적 편차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편차 크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변동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자, 근데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봤자지 우리는. 시그마 모르면 시그마에 못 써요. 추정치. 뮤 모르면 뮤에 추정치. 시그마 추정치로 우리 S. 끝났지 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XI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1, 2, 3, 4, 5. 평균 얼마? 3. 요거는 X의 편차죠. 그죠? 편차 어떻게 구하나? 일단은 평균이 3이에요. 그죠? 1-3, 2-3, 3-3, 4-3, 5-3 편차를 구한 다음에 걷다가 뭐 더해? 제곱시켜야죠. 어이구야, 그러면 4, 1, 0, 1, 4. 자, 편차 제곱합은 그러면 10이네. 10을 갖다가 뭘로 나눠야 돼? 자유도로 나눠야 돼. 얘가 10이야. 얘는 그러면 얼마야? 4야. 그러면 2.5야. 루트 2.5는 1.58114, 약 한 1.58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눈가리들 안 뜨나? 아니 어떻게 아침도 졸고 점심도 졸고 저녁도 졸고
쪼그랄 놈들이 그냥 집에 가자지 꼭 강의 시간에 조느냐고 지랄들이야 그냥. 나 얘기했죠. 머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랬죠. 단 의지력, 집중력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증 따고 못 따는 거는 딱 그거야. 뭐씨 해골 좋고 나쁘고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해골하고는 관계없어. 자, Y라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균은 얼마예요? 103입니다. 그죠? 편차는 얼마예요? N울이 없어요. 1.58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데이터가 갖는 차이가 어떻게? 같아요. 데이터들의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편차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X라는 데이터군과 Y라는 데이터군이 있어. 상대적으로 편차는 어느 놈이 적어 보여? 이놈이 적어 보여요. 왜? 크기가 얼마기 때문에. 100이란 말이에요. 그죠? 크기가 100인데 1 정도 차이는 껌값이지. 그제? 여기는 어떻게? 크기가 단자리야. 그제? 1이라는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Y라는 놈이 어떻게? 상대적 편차가 작은 집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편차라는 놈은 바로 뭐예요? 절대적인 편차가 되는 거죠. 데이터의 크기와는 관계없는 어떻게? 데이터 간의 거리만을 고려를 한 절대적 편차가 바로 우리 쓰고 있는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CV라는 놈은 어떻게? 상대적 편차가 되거든요. 데이터에 어떻게? 크기를 갖다가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다? CVA라는 놈은 X바 A, SA, CVB는 X바 B, SB. 얘는 평균 얼마? 3. 얘는 1.58. 얘는 103. 1.58. 당연히 어느 놈이 작아요? 이놈이 더 크고 이놈이 더 작죠? 크기를 고려한 어떻게? 상대적 편차는 어느 놈이 더 적다? B가 A보다는 어떻게? 훨씬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데이터군의 크기를 고려한 편차도 어떻게 정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변동계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책 참고해 보면 또 뭐가 있다? 여기다가 뭐를 쓱 달아놨어요? 최고를 갖다가 붙였어요. 풀르니까 어떻게 되는겨? 이렇게 되네. 그죠? X바 제곱을 기준으로 할 때 S제곱은 분산이죠. 그죠? 분산의 구성비율,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100으로 써갖고 어떻게 100분율로도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CV의 제곱값을 갖다가 우리는 상대 분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대 분산. 옛날에는 아주 대놓고 뭐라 그랬다. 옛날에는 분산에 아예 기여율이라고 그랬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딱 구해놓고 나니까 얼마다?
32.8%다. 아, x제곱값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분산의 구성비율적 상태는 얼마가 된다? 32.8%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는 이놈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런다? 아, 상대적인 분산의 크기, 그래서 상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 의미는 바로 뭐다? 분산의 구성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백분율로 보통 표시한 수치를 뭐라고 한다? 상대 분산,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통계량을 갖다가 정의를 해봤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통계학이 어떻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 통계량을 모르면 어떻게? 통계학을 갖다가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잠시 쉬었다.